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떤 지역은 영상 24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엄청 날이 따뜻해졌죠. 근데 일요일 주일부터는 다시 뭐 또 겨울로 살짝 돌아갔다가 오는 그런 꽃은 독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에들 유의하시고 오늘 제가 음 먼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단톡방에 아 무식하다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 무식하다는 게 뭐, 이 블록체인을 몰라서 무식하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최소한의 지식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을 뭘로 하느냐, 뭘로 했느냐, 뭐, 이런 거 정도는 적어도 내가 투자를 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무식한 거고, 이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조차도 그 내용을 모른다. 이게 너무, 답답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근데 뭐, 어,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적어도 알아야 될 내용은 어, 다를 아셔야 된다. 이런 표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학습 속도라든가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식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한 내용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예치라고 하고, 뭐, 스테이킹이라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내 원금이 뭐였느냐,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잠시 이 내용은 듣지는 않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설명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설명한 내용에서 이 그래프에서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여기 보면은 비용을 여기다가 갖다 놨고요. 영업 이익 증가라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에 비용 감소, 뭐, 여기 난주 가면은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어, 회사가 부담이 줄어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업 이익 때문에, 영업 이익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지 않아요. 유저 수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KOK 가치 상승이라는 부분에 이 사람의 표현은 그대로 빌리자면은 그냥 우상향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절대로 성립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업이익이라는 거 자체도 이게 2000년도죠. 2021년 3월 22일인데 이게 이 시점 이후에 2022년도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보면 송가병 대표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송가병 대표인데 이게 맞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는 원금 보장형이 아닙니다. 가치 보장형이라고 해야 됩니다. 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US 달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치 보장이라는 거, 원금은 보장이 안 되는데 가치는 보장이 된다. 그러면은 가치라는 부분은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원금 보장은 아닌데 가치는 보장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치가 고정이 된대요. 이거는 표현을 정말 잘못한 거지요.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는 개수가 들어가면 곱하기 해서 플랫폼 가격으로 US 달러로 표현이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 보상을 KOK로 준다. 가상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스테이킹이 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암호화폐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 플랫폼 가격을 곱하게 되면은 US 달러로 표현이 되는데 US 달러 가치로 고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대로라면은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기 사기라고 하는 부분의 원금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외에 이 사람한테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 그 정채연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도 전부 다 문제가 돼요. 사기로 잡아넣는데 증거 자료로 쓰시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사기로 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자고요. 집단이 투자한 돈의 아, 잠깐만요. 이거는 이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이 위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 나중에 직접 한번 그렇게 송가병 KOK라고 치고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유튜브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금이 이제 보장이 되고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토큰이 이제 나중에 자, 이분도 지금 원금이 보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어떠한 부클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부클리스트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재단에서 만들어서 배포가 된 것인가? 아니면 아까 뭐 팔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뭐 경남 어느 지역인데 그 시에 있는 센터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거래소, 가입 시 15만 원 투자금과 30% 지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3만 원을 했죠. 아마 이번 게는 돈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괜찮아서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을 이제 또 했는데 1,300만 원 하고 난 게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오더라고요. 고모야 있잖아 이게 지금 돈 1,300만 원이었는데 돈이 엄청 쉽게 된다. 고모야 너희도 너희 쪽에는 편하게 우리 살고로 돈 있는 거 한번 믿어봐라. 그때 당시에는 이거 너무 이제 돈이 되고 믿으니까 딱 그녀하고 우리 친척들 돈 좀 뿌려주기라고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는 내 믿고 다 주는 거지. 이런 뜻도 한 것도 모르고. 자,
지금 이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을 소위 말해서 뭐, 어, 탓하자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지갑이라는 게 있죠. 뭐 개인 지갑. 그러니까 개인 주소 암호화폐를 넣어놓은 그 주소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영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가치가 있는 게 암호화폐였느냐, 현금이었느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앞서 이분도 이야기를 하기를 뭐 1,300만 원에 엄청나게 돈이 엄청나게 된다. 뭐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해본 사람이면은 이게 현금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가격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 상황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조카들도 이런 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이모 도좀 만들어줘 이러면서 다 내한테 주고 그랬죠. 몇 억씩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줬대요. 이 사람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조카, 뭐, 친척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토큰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를 권했던 사람들은 입장이 뭐 어차피 이게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지어야지. 권유하셔갖고 돌아. 예, 예. 그때는 진짜 잠도 잘 못 자요 진짜. 똑같은 상황이죠. 잠도 못 잘 거예요, 사실. 뭐, 이 당시가 지금 2024년 1월 5일 방송 분이었는데, 근데 완전 내 인생이 완전 바닥을 쳤어요. 여기 좀 더 사람들은 이제 내 보자면, 밑에 지금 4천 명? 4천 명인데. 4,700명. 그 자, 그 숫자가 4,700명이래요. 근데 4,700명을 자기가 소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송 대표라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예전에는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107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뭐, 다른 쪽에 좀 빠지고 하더라도 한 8, 90만은 이 사람이 자기가 뭐 1호 사업자가 아니고 10호 사업자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10호 사업자가 아니에요. 일찍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80만, 90만 명, 뭐 1호 뭐 김진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삐져나가고 이래저래 삐져나갔다라고 했을 때 10호 사업자까지 있는 자기가 10호니까 이 사람이 제일 네트워크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80만, 90만이 그 사람이 저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소수만 알 거예요. 근데 일단 아까 4,700명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밑으로, 뭐, 에, 달려 있는 사람들 수가 4,7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디를 가가지고 4,700명을 소개를 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또 직소개를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또 직소개를 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4,700명을 뭐 자기 밑에 달려 있다라고 해. 이 사람이 4,700명한테 이런 내용의 뭐 하나의 설명이라도 한번 해봤을까?
못했을 거예요. 무조건 뭐 소위 말해서 표현을 누구를 소개하고 뭐 달린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 이 사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원금이 보장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소개를 계속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사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기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떠벌리면서 누군가를 소개를 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봐요. 원금 보장이 는 것도 아니고 원금 보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돌려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암호화폐였는지 현금인지를 구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송 대표라는 사람이 영상 속에서 여기 추정 60분인가 하여튼 제가 올려놨던 그 영상 속에서도 보면은 조금 더 앞뒤를 가보면은 스테이킹을 했고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로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원금 보장이 아니고 가치 보장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서 어, 적어도 어, 사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그 지금 뭐 피고소인으로 해가지고 송치가 됐는데 피의자 신분, 그러니까 이제 뭐 피의자 신분으로 혐의가 있으므로 송치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뭐 강칠성인가 강뭐라고 돼 있는데 강 씨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강지원일 거고 하나는 강영대인가 그 사람일 거예요. 칠성. 그럼 그런 사람이 이런 내용을 띄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기가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사기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메인네스 쪽을 생각을 어, 따져봐야지만이 더 될 거다. 확실하게. 근데 지금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뭐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영업이익이 어떻고 뭐 그다음에 KOK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거짓말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는 항상 가치의 변화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변동성이라고 하죠. 변동성이 엄청나게 출렁일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던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것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 10만 9천 불, 10만, 어, 11만 불까지는 안 가고 10만 9천 몇백 불까지 간 게 비트코인이에요. 지금은 8만 천 불대예요.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4,000불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1,880불대예요. 그러면은 그 상태만 놓고 봤을 때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몇 프로로 이하로 떨어졌냐면은 50%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7달러 하던 게 0.0007달러라고 하더라도 거의 10,000배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0.000 뭐 16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한 4만 배, 3만 배, 4만 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 이 스테이킹을 한 게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갑을 보면서 지갑 속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플랫폼 가격을 곱해가지고 두 개로 뭐 그 US 달러로 표현이 되든 어쨌든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동일했느냐? 한 번이라도 동일한 적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피해자면서 아직도 그걸 모른다. 그 다음에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 아까 뭐 그 조카 뭐 누구한테 친척한테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 받아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주니까 손해를 본 사람 입장에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밑에 4,700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스테이킹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돈을 재단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 계좌로 보내고 그 계좌로 돈을 현금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KOK를 받았느냐. KOK를 받은 거를 다시 지갑으로 그 사람 지갑으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스테이킹을 했느냐.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현금이 재단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KOK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현금을 가지고서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비트 이더 뭐 이 정도는 내가 비트 이더를 다이렉트로 사가지고 그 내 지갑으로 KOK 지갑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현금은 확실하게 비트나 이더를 판 사람한테 내가 내 현금을 준 거예요. 그 파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도 그렇고 삶과 동시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순간에 매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유하던 거의 가치는 이미 과거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딱 파니까 뭐 수량이 얼마나 됐든 그 당시에 거래소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됐다. 또는 1,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이 사람은 손을 다 틀었기 때문에 자기가 보유를 하던 거를 매도를 하는 순간에 현금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매수를 1,000만 원치를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 사람한테 줘버렸고, 그래서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 사람 기준으로 그때부터는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심장이 조만해가지고는 하지도 말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때부터 가격이 얼만큼 출렁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자마자 뭐 매도세가 세가지고 10%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20%가 떨어질 수도 있고 시초가 그 이게 이제 상장이 갓되는 같은 경우에는 수분 만에 뭐 몇백 배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1억 그 2천 몇백 원짜리가 1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천 몇백 원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시간이 뭐 몇 분 만에 그렇게 됐다라고 또 그 한번 제가 그 실제로 있었던 그 내용을
어떤 사람이 기사에 올렸던가, 뭐,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2천 몇백 원짜리가 1억이 됐다가, 금방 2천 몇백 원 하는데요. 그대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살 수 있다. 그런데, KOK로 스테이킹을 한 분들은 트론이든 리플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다이렉트로 옮길 수도 내 지갑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KOK가 상장이 돼 있는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뭐 트론이든 리플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트론 리플을 산 사람한테 비트나 이더를 산 경우와 똑같이 트론이나 리플을 판 사람한테 내 돈은 현금은 넘어가요. 그럼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 뭘 알고서 했어요?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그 앞서 뭐 얼굴까지 나와 있는 이행규 씨라는 분은 그 어떠한 부클릿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홍보용 설명을 한 내용을 프린트물을 가지고 보여줬는데 그거를 누가 발행을 했는지, 출처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뭐 원금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아까 뭐 4,700명 소개한 사람은 자기가 스테이킹을 뭘로 했는지 알 거예요. 근데 부정하잖아요. 뭐 부정하니까 뭐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뭐 뜻을 같이 해가지고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분명히 KOK 플레이의 지갑을 어, 우리 개인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현금을 내 지갑으로 넣어가지고 KOK 지갑으로 넣어서 KOK로 그러니까 US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게 넣느냐? 아니죠. 암호화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내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를 스태킹을 했죠. 그럼 암호화폐가 스태킹 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근데 그게 US 달러로 표시가 되는 거는 플랫폼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렇다. 스태킹 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아까 내가 사자마자 가격은 항상 변동이 된다. 근데 그거를 US 달러라고 표현을 해놨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현금 US 달러라고 생각하는 이런 멍청한 짓들은 적어도 그 당시에도 알았어야 되고 지금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제 저희 단톡방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게 저기 새벽 한 3시쯤에 썼는데 이게 그 몇 번 이 업로딩이 안 돼가지고 올려놨지만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내용조차도 이해를 못하면 포기하라고 했어요. 정신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모르는데 뭔 싸움을 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설명을 했던 뭐 송가병 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세상의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없고, 기업의 가치가 상승만 그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유저수 증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지만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스테빌라이즈 됐다가 아니면은 떨어지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도대체 제공을 한 게 있어야지. 2021년 3월 그때쯤에 영상이었지만 2024년, 202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도 우리가 KOK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구독권을 그 사지 않거나 이러면은 그거 자체가 아예 뭐 일반 사람들한테 아무도 그거를 사서 그 구매를 해가지고 구독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영화를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그 뮤직비디오를 봐야 되겠다. 그럴 만한 아이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뭔 놈의 영업이익이 거기 있어요. 그다음에 커버가 리스크가 줄고 뭐 그러면서 보상률도 줄고 비용이 감소하고 뭐 그딴 소리를 하는데 재단에서 돈을 쓴다고요? 부담이 될 건 뭐 있어요? 보상 주는 거 보상률이잖아요, 그거. 보상을 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15억에서 그냥 계속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그냥 생각을 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가 만들어낸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좀, 그, 뭐 추정 60분에서도 메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소되는 김판종 씨, 뭐 여기보다도 송가병 씨를 위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졌다가 구속영장까지 신청도 하고 했는데 기각당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고 갑자기 뭐 주범이라는 사람을 지금 김판종 씨로 바꿔가지고 사기로 했는데 검사조차도 우리가 스태킹한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답변을 하는 걸 2차 공판에서 이미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또 하나는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거에 원금을 설령 원금 보장이라고 했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원금 돌려주면 어쩔 거냐. 암호화폐인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스태킹 되어 있는 것을 돌려줬을 때 그럼 그걸 받았다라고 원금이 회수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좋아서 뭐 만세라도 부를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이 왜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US 달러라는 거 그것만 보고서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싸움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고 적어도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그것 사실이잖아요. 거짓말이나 없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나요? 현재에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놈들이 플랫폼 가격이라는 걸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 또한 범죄 행위죠. 개수만 이제 떨렁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도 배임 행위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라고까지도 했는데,
결국에는 19번 상승에 비해 가지고 반대로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시기를 놓친 거고, 그렇게 한 이유가 또 뭐냐? KOK를 말살을 해야 되는데, 말살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KOK 플레이에 있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메인넷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 풀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풀에다가 잡아놓고 빼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다가 그게 KOK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놔놓고 바로 페이스터로 바꿨다. 그럼 KOK는 사라졌다, 그쪽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35억 개에 15억 개가 50억 개 중에서 넘어가는 거 빼고 25억 개를 이 김판종이라는 사람이 최영규라는 사람한테 25억 개를 홀드 월렛으로 이쪽에서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뭐 이 개인 키에 암호 자체를 바꿔버린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거를 전량 소각을 해야 된다. 소각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량 소각을 한다. 이렇게 자꾸 없애버리면은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이미 받아가지고 있고 스테이킹 했는 사람들은 피말려서 뒤질 거다. 피말려서 뒤지고 나면은 KOK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면은 그냥 잊어버려도 되고, 왜? 지금 콘텐츠 한 번도 바뀐 적 없고요. 공지사항 하나도 나오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아예 한 2년 정도 뭐 됐지 싶어요. 그게 지금 완전히 그 점검한다고 해놔놓고 뭐 1년 반, 2년 정도 아예 그거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네들이 또 뭔 그 커뮤니티 풀로 간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사기라고 보이는 게 메인넷이 나오면 뭔가 다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 되는 걸 해지를 하면 돌려는 받을 수 있는데 그쪽에는 넣는 거를 일단은 못 빼요. 못 빼는데 그거를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뭔 이야기들을 해요. 내가 넣는 거를 150일, 200일, 300일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회수를 다 하고 그때부터는 펜션, 연금처럼 하수분처럼 뭐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노후를 뭐 즐길 수도 있다. 근데 메인넷이라는 게 말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해서 퍼블릭에 프라이빗에 가장 좋은 것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생태계를 뭐 제대로 살리고 수익성이 나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메인넷 자체 이야기예요. 커뮤니티 폴은 또 뭐 하는 거냐? 커뮤니티 폴은 투자 회사요. 자기들도 VC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벤처 캐피탈. 그러면 얘들이 벌어 처먹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고 수익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니잖아요. 공지사항에 또는 뭐 저쪽에 커뮤니티 풀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관련도 거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답답하면은 KOK와 K 스테디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걔들은 이 KOK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법적인 싸움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로 따지면 팔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나머지 등급 수익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뭐 큰 차별화를 두는데 거기에다 글로벌 수익 해가지고 뭐 전체의 1%를 또 받는데요. 그거는 여기 것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 스테이킹을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총량의 1% 이런 식으로요. 엄청 해먹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테이킹 되어 있던 거를 교환해 가지고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도 그런 유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KOK도 많은데 KOK를 비트나 이더로 바꿔가지고 지 지갑에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1100만 개에서 뭐 또 몇십억을 뭐 제 기억으로는 그냥 25억이라고 뭐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을 KOK를 또 사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넣었다 뭐 이런 자기 자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가격이 엄청 상승이 됐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런 내용은 맞다, 안 맞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 시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지갑을 확인을 해보면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서 분명히 비트 이더에 대한 그런 그 지갑이 뭐 메타마스크든 또 다른 걸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러면 누구한테 교환을 해줬는지 그 이력을 다 찾아보면은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바꾸기를 어디에서 바꿔야 되느냐? 내 KOK 플레이 지갑에서 바꿔가지고 어디로 옮기더라도 그러면 내가 내가 이제 내 지갑 주소에서 출금 주소 어디로 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타마스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쪽 주소로 옮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정말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뭐 추정 60분에 나와서 언급하시는 그분들의 의미 자체는 그냥 모른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예전에 기어케이 지갑을 수시로 바라보던 시간만 나면은 바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기준이 플랫폼 가격으로 해가지고 뭐 몇천 불, 뭐 몇만 불 이렇게 이제 스태킹 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채굴 수익, 뭐 후원 수익, 등급 수익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 지갑에 보상받은 게 US 달러로 표시가 딱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잡은 내 가지고 거래소에 나가 보면은 그 금액 절대로 안 돼요. 통상적으로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거기에서 매도를 하고 매도량이 많이 나올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이거는 결코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커브를 그려놔놓고 KOK 상승 곡선을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라고만 본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는 게 다른 게 영업이익이 아니고 표현을 잘못했는데 영업이익이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실제로 이 가치가 올라가 가지고 지고 있던 KOK 뭐 50억 중에서 35억 개를 쥐고 있다고 하면은 0.1달러일 때 어, 어, 3억 5천만 달러가 되다가 1달러가 되면은 35억 달러가 된다. 이건 말고는 없잖아요. 영업, 뭔 영업을 뭐 특별히 하나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구독을 하는 사람, 구독권을 사는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소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소각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 주는 것 자체도 회사가 부담을 느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실제로 보상을 주는 거는 보상 재원에서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재원이 다 사라지다라고 했을 때 소각이 되는 숫자만큼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25억 개를 최영규 이사장한테 전화놓고 그거를 전량을 소각을 하는 걸로 알고서 임판종이가 최영규한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각할 걸 왜 줍니까? 그 다음에 소각공지 6월 30일 날 나왔던 그거 누가 띄웠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접근 권한이 없는데 공지를 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공지를 올렸을 리도 만무하고 최소한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저는 딱 한 가지 스테이킹은 현금으로 하지 않고 암호화폐로 했다. 그 다음에 원금은 지금도 돌려줘도 돌려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받고서 해피하다라고 만세를 부를 거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스스로 자폭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감옥에서든 구치소에서든 스마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 없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 사기든 유사수순이든 이렇게 법정에서 판결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은 1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무죄 선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활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꼬라지를 못 보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어제 대법원 판례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인데 주의적 공소사실에서는 횡령죄, 예비적 그 공소 내용으로는 그 배임죄, 1심과 원심에서는 배임죄로 유죄가 판결이 됐어요. 횡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그다음에 횡령으로 고발을 했다가 횡령을 빼버린 이유가 재물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빼버렸다. 가상자산이니까. 그랬는데 저 이상한 무리들은 그거를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도 지들은 들어보지도 않고서 뭐 뺐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짓거려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업무상 배임도 그러니까 저거 배임 행위도 해당이 안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그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게 배임 행위도 아예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재물이 아니고 자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에 관한 것인데, 이거를 보관도 그놈들이 하고 있고, 업무도 아까 뭐, 여- 이거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똑같은 놈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 토마스 프레이, 그놈 꼬라지를 한번 본 적 있어요. 작년에 뭐 여순가 어디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하고 갔지. 여기 지금 우리 공지사항에 한마디라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게 무슨 놈의 재단 이사장이에요. 재단 이사장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단 이사장이 최소한 보유를 하고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뭔가가 있어야지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걔들한테 지금 따박따박 이렇게 돈이 나가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지 사장하고 똑같은 거지요. 미래학자가 뭘 알겠어요. 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피해를 본 입장에서 피해자라면은 최소한 좀 알 거는 알고서 싸워야지.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뭐 그 표현을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한 좀 뭐 죄송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무식하다는 정도가 현금이 원금이고 내가 스테이킹한 게 현금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봐도 싸다. 지금도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욕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욕심만 가지고서 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이해를 한다 손 치지만은 지금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 자체를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피해를 봐도 뭐 그거는 남을 탓할 것도 못 된다라고 할 정도로 무식하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피해자면은 피해자답게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는 내 지갑 들어가고 수도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현금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스테이킹이 되는지 제가 그런 영상 여러 개 띄워놨어요.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시간 하나 투자하지 않고 뭐 어떠한 것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자식이면 뺨알이라도 한 대 때리면서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그 정도로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구역질 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용 정도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사실은 딱 하나로 귀결이 되잖아요. 나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암호화폐를 사든 뭘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스테이킹을 했는데 지금 손해를 봤다. 내가 거래소에서 옛날에 똑같은 시기에 사가지고 KOK를 사가지고 내 지갑에 넣어놨 그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 넣어놨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기 전에 바로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좀 올라갔을 때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손해를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이 그냥 떨어진 상태대로 손실을 그대로 본 걸로 아무런 뭐 그 요구라든가 컴플레인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스스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리스크가 분명히 커요. 스테이킹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이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스테이킹 되어 있었던 것 중에서 비트이더 USDT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도 여러분도 두 말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잊어버리고 나 그거 다 쏙두리째 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시간에 뭐 뭔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해서 돈벌이 하는 게 낫지. 이거 기다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입출금 통계 자료의 개수를 알고 거기에 비트이더 USDT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량들이 스테이킹이 됐는데 입금이 됐는데 그건 또 출금이 사실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책상 비트나 이더를 교환을 해주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씀 치고 나머지들은 손이 손을 대면 안 되죠. 그러면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건 스테이킹 자체는 어느 놈이든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게 결국에는 범죄 행위다. 근데 지금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는 싸움을 하고 그거를 찾아서 하나 일어나를 해야 된다. 뭘로? 기억회의로.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뭐 지금 손실을 본 거를 회복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뭐 여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그냥 계속 가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스스로 알아서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역량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저보다 뭐 제 영상을 많이 참조를 하고 하나하나 다 보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뭐 아실 수 있겠지만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면은 정말 공지사항 다 봐야 되고요. 관련 기사 다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중요한 기사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이 싸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그런 역할을 해왔으니까 참조도 좀 하시고 그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최소한 알 거는 알고 동참을 좀 요구를 하면은 동참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소위 말해서 다 된 밥에 숟가락 올리는 이런 정도, 다 차려진 그 밥상에 숟가락 얹는 그런 얌체스러운 사람,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 동병상련이니 서로를 좀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쩌나 이제는 뭐 대부분은 다 포기를 했고 그래도 적어도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내용은 그래도 좀 뭐, 어, 그런 내용 정도는 공유를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스스로 판단을 좀 해보시라. 그러면은 뭐가 맞는지 그리고 뭐 욕지거리만 하는 데와 뭔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싫으나 좋으나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전체 공개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